제가 다니던 회사는 북남미나 유럽의 화장품 브랜드들한테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을 제공해주는 회사였어요. 지금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K-뷰티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자사의 스킨케어 라인업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한국의 화장품 공장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외국 브랜드들이 직접 한국 공장들에게 연락하기엔 언어 장벽도 존재하고 시차도 많이 났기 때문에 대신 커뮤니케이션 해줄 수 있는 에이전시들이 필요했고,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런 브랜드들과 공장들 사이에서 제품 기획,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등을 해주던 회사였어요.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저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 꽤 만족하면서 다녔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잘 반영해주시는 팀장님 밑에서 일했고, 저와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의 사이도 좋았고요. 또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완성되고 거기에 따른 매출이 오를 때마다 느낄 수 있는 성취감도 있었어요. 2019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뷰티 박람회에 참여할 기회도 있어서 회사에게 제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었고, 또 유명한 브랜드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나름 중요하고 의미 없는 일은 아니구나 라고 느꼈어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은 1시간, 야근한 기억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연봉은 3천만 원 조금 넘게 받았고요. 워라밸도 훌륭했고, 열심히 해서 사업이 커지면 더 높은 연봉과 중요한 직책을 맡을 거라는 확신도 있어서 성장 가능성도 큰 회사였어요. 무엇보다 함께 일했던 팀장님이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어서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또 팀장님이 이 영상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은인이자 스승이자 형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가치 있는 팀원이 되기 위해 진심을 다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일했고, 또 회사에 있는 동안은 다른 생각 안 하고 업무에만 집중하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모든 에너지가 방전되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깨어있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게 이 회사인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는 노력에 대한 금전적, 심리적 보상도 받고 거기에 감사와 보람을 느끼긴 하지만 이 일을 10년, 20년 동안 하고 50대쯤 되어서 내가 있게 될 위치가 내가 원하는 위치일까? 이 회사에서 잘 되면 한 기업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임원, 또 만약 퇴사하고 같은 필드에서 내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한 회사의 CEO, 그 길을 계속 걸었다면 어느 정도의 돈과 명예는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왠지 그런 미래는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명예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표현은 영혼의 채움인 것 같아요. 이전 영상들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제가 제 자신을 방에 가두고 우울증을 겪을 당시 저를 끊임없이 괴롭힌 질문은 존재의 이유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맞이할 미래를 이 질문의 관점에서 보면서 나는 과연 한 회사의 임원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 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 혹은 나는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고, 제 답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NO였어요. 물론 돈과 명예를 가지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임원이 되는 것들은 모두 멋진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언젠간 돈을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없이 원하는 걸 하고 싶고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제가 하는 노력에 대한 결과 혹은 열매가 되어야 할 것들이지 제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 돈, 성공, 명예는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닌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한 보상이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저에게 돈과 명예는 제가 쫓는 대상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따라와야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회사를 다니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퇴사하기 전 반년 정도가 제 내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았던 시기 같아요. 회사에 대한 애사심,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이 제 영혼의 공허함과 함께 공존했던 시기였거든요. 한편으론 감사하고 성취감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의미 없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만두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에 책도 읽고 생각도 할 겸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빈 공책을 펴고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저는 경제적인 성공을 원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로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경제적 성공이라는 조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중요도 부분에서 가장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답을 얻기 위해 저는 내 가슴이 가장 뜨거워지는 일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됐고, 이때 제게 떠오른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영상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하긴 할 거지만 감동적인 얘기니까 넘기지 말고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들과 같이 자취할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적으로 되게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키가 185도 넘고 몸무게도 100kg 이상 되는 거구였고, 고등학교 때 학교 대표 풋볼 선수를 했을 만큼 피지컬이 좋은 친구였어요. 어느 주말에 이 친구 아버지께서 저희가 사는 곳에 방문을 하셔서 같이 사는 친구 6명이서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폭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착한 친구라 다른 친구들을 때리진 않았지만 맨손으로 자기 방문을 잡아 뜯더니 그 문을 거실에 던지고 주먹으로 문을 막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부서진 문에 손은 다 베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아직 성이 안 풀렸는지 부엌으로 들어가서 접시를 막 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울부짖으면서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 친구 아버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친구를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이 친구가 덩치가 워낙 크고 힘도 센 친구라 폭주하는 중에 가까이 가기에는 좀 위험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보고 있으니까 심적으로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의 아픔이 저에게까지 느껴지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부수고 있는 친구에게 뛰어들어서 이 친구를 껴안으면서 It's okay, I'm here. 한국말로 하면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라고 한 후 그냥 꼭 껴안고 그냥 울었어요. 그제서야 이 친구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저를 껴안으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후에 그 친구는 저에게 Thank you, say, Thank you, I love you 이런 말을 하면서 평온을 되찾았어요. 이때를 생각하니까 지금도 코끝이 찡해지네요. 이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제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뛰어들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이 친구의 아픔이 저에게 너무 크게 전해져서 본능적으로 한 행동과 말 같아요. 이때 제가 아파하는 친구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이 친구를 안아주고 이 친구에게 위안이 될 수 있었던 일은 저에게 엄청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낀 순간 제 가슴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내가 덜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이 가치관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저와 제 친구들이 겪었던 우울증, 자살 충동, 중독 문제,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들까지 심리적 아픔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제 인생에 크고 깊게 새겨진 상처로 남았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게 제 인생의 어떤 임무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답은 제 성장 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내가 아무 보상 없이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고, 또 잘 되면 경제적 보상까지 따라올 수 있는 일, 저에겐 그게 음악이었어요. 그날 리치먼드 그린 라이브러리에서 이 결론을 내린 후 저는 팀장님께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달 동안 인수인계를 한 후 경제적 유지 부담이 적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 저는 한국에서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최소한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음악과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그 이유도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가 됐든 저는 후회 없는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결정이 어떤 분들에게는 계속 회사에 남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이나 새로운 모험을 하는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인생인 만큼 자신에게 솔직하고 떳떳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면 저는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